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들의 금공강 동아리 녹음실에 왔어요. 녹음실 내부는 포근하고 아늑하답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샤샤야, 너 누구한테 말하는 중이야? 야 지지야 냅둬. 얘 브이로그 시작했대. 이 사람들은 동아리 같이 하는 누나들이에요. 이제부터 저희 동아리에서 녹음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렛츠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MT 대장이자 오늘의 DJ 으라차차 스포츠맨 니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 NT 대장. 네, 오늘 녹음이 MT가 끝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텐션이 굉장히 좋고 약간 아직까지 약간 그 분위기에 치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좀 집중을 합시다. 네. 집중하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패널 분들과 함께하냐, 이제 준이, 지지 그리고 샤샤와 함께합니다. 일주일 전에 마신 술이 아직 안 깬 것 같아요. 오래가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저는 당금의 다이아 선준이입니다. 네, 저는 한 모금도 안 마셨지만 아직까지 주숙치가 남아있는 당금의 센스쟁이 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당금의 소장 샤샤입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을 이미 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당금 첫 MT를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당금 MT가 어땠는지, 그리고 MT 이후에 후유증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해야죠. 네. 어땠나요 MT? 저희 첫 MT잖아요. 그죠. 그때 근데 제가 누구 의견이 가장 궁금하냐면 제가 준이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해요. 저요? 저희가 파티룸이 지하에 있었잖아요. MT 갔던 데가. 네. 그래서 노래방 기계도 있었단 야,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부르더라고요. 잘 불러요, 저. 네. 깜짝 놀랐어. 아니에요.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진짜요? 그날 혹시 MT 어땠는지 가장 저는- 잘 즐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정말 잘 즐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즌 동안 멤버들한테 낯을 좀 가렸는데 이게 노래방 한 번 데려가면 제가 좀 풀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흥을 못 참아서 제가 흥이 많아요. 흥이 많은 거에 비해서 약간 춤도 못 추고 그래서 좀 슬픈 몸을 가졌긴 한데 네, 오랜만에 그렇게 노래 부르고 너무 전 즐거웠습니다. 저는 근데 다들 끝까지 노래 부르실 줄 알았는데 금방 식긴 했어요. 네. 다들 체력이 아직 안 되나 봐요. 그래요? 다들 살이더라고요. 체력이 이렇게- 아직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른 거죠. 이미 에이징 커브가 꺾인 거죠. 아니, 잠시만. 살인 거였어요. 안 살이신 분도 계셨는데 맞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로 목이 너무 좀 맞아요. 아파요. 그럼 바로 옆에서 그러면은 노래 부르는 준이 옆에서 그렇게 리액션을 잘해줬던 지지는 어땠는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죠. 아직까지 휴유증이 좀 남아있는 지지고요. MT 너무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래를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인상 깊었는데 사렸다니 진짜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야 MT 다음날 이제 계절 학기가 종강을 해서 이제야 아. 좀 방학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야, 방학. 뭐가 그렇게 놀랍죠? 전 방학인데 방학 같지가 않더라고요. 맨날 노니까 이제 뭔가 예. 새로 놀아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있지도 않고. 예. 그런데- 몰아서 잘 모르겠다. 네, 바쁜 게 그렇죠. 아니라. 어허. 근데 저는 MT를 별로 이제 기억에서 지워버린 건지 지움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기억이 울고 있는 거더라고요. 진짜. 그 이후의 기억이 없거든요. 이걸 제가. 말하네요. 왜 그랬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더라. 내가 그게 진짜 마지막 기억인가? 라는 게 저의 첫 동아리 MT였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하고 네. 사려야겠네요 앞으로는. 대단했어요. 그날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주인공이었어요. 거의 샤샤 돌잔치였어. 네, 이렇게 각자 이제 MT가 어땠는지도 들어봤는데 앞으로도 PD님 MT 자주 기억하실 건가요? 해야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야죠. 해야죠. 다음 그럼 시즌 다음 시즌 7 MT도 그러면 제가 네.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신 뭘 아닌 줄 알고. 아 살짝 뭘 기대했는데. 제가 해서 약간 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아, 멀리서가 나오길래 좀 저는 음. 멀리서 아.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근황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싱크대학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 싱크대. 싱싱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 대학교. 네, 이제 방송 시작하고 약 8분 정도가 흘렀는데 인트로 생각 나시나요? 그 샤샤가 킹밖에 좀 브이로그 연기를 아주 잘해줬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연기 어땠나요? 별로예요. 브이로그 아니고 ASMR 아니에요? 스푼 라디오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라디오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뭔가 좀 비슷한 감성을 내기 위해서 각색이 일부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배우인데 각색까지 한다. 아, 능력자네요. 넘어가시죠. 근데 네.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는 브이로그 처음 봤어요. 아 요즘 또 그게 감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가요? 네. 제가 잘 몰랐네요. 할 말이 이런 이게 요즘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사람들? 네, 옛날 사람인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다들 샤샤의 그런 연기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준 것 같습니다. 어딜 봐서. 넘어가. 그래서 샤샤가 인트로에서 당금 활동하는 모습을 찍었듯이 일반인들도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싱크 대학교에서는 브이로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블로그였죠 분명히. 저번에 네, 차가 그러네요. 지난주 블로그 이제 브이로그까지. 뭔가 로그 컬렉션인 것 같긴 한데. 이 기계적인 외우세요, 리액션. 외우세요. 그런 뭐라 그러죠? 공통점을 아 그렇죠. 네, 네, 공통점까지. 역시 시야가 넓다. PD.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브이로그를 다뤄보기 전에 짧은 상식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 문제를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혹시 어떤 단어들이 합쳐졌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네요. 상식하면 또 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 것 같아요. 어, 정답. 정답. 네, 브이로그는 비디오 플러스 블로그,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 것 같아요. 그럴듯한데요? 그렇죠.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디서 써왔어요? 조용히 하세요. 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다. 네, 정답입니다. 이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브이로그의 뜻과도 같이 사실 브이로그의 주제도 이제 여행, 일상, 쇼핑, 동물, 육아, 직장, 퇴사 등등 엄청 다양하잖아요. 진짜 많네요. 회사도 있어요. 퇴사 있어요. 퇴사한 직장인의 뭐 이직 블로그 말 해가지고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봤나 봐. 전 퇴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녹음에서는 이제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일상을 담은 모든 형태의 영상을 브이로그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브이로그를 평소에 즐겨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적당히 즐기는 게 게으른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이미 해둔 거는 가끔씩 봐요. 근데 일부러 찾아보진 않는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딱. 만약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 뭐 업로드를 기다리진 않고. 네, 그렇죠. 그냥 뭐 눈에 띄면은... 구독에 이제 올라오면 한 번쯤 보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한 5, 6분 정도 보고 10분짜리면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자주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이게 브이로그가 그래도 계속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있거나 그럴 때 옆에서 틀어놓거나 하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백색 소음처럼. 맞아요. 저는 유튜브보다 OTT 플랫폼을 훨씬 많이 이용을 해서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브이로그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진 않는. 네. 구독한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녹음에는 오늘 브이로그에 진심인 사람이 없는 건가? 그래도 모르지만 안 보지만 왜 안 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맞죠. 거잖아요, 맞죠. 그죠? 맞죠. 중요하죠. 네. 맞죠. 그만큼 저한테는 더 재밌는 게 있다는 거니까, 그죠? 네. 저는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4명 중에선 2분, 이제 준이랑 샤샤가 브이로그를 그래도 본다고 했는데 혹시 준이는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을까요? 저는 좋아하는 유튜버를 딱 찍기가 조금 그런 게 전 정말 알고리즘에 뜨는 거를 틀어놔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틀어놓기 좋은 거라면은 그 토모토모라고 뭔줄 알아요. 맞아요. 그 커플 브이로그가 있어요. 한일 커플 브이로그인데 그게 되게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입담이 너무 웃겨요. 그리고 길이가 엄청 길어요. 1시간씩 하는 브이로그라서 네 그렇게 해서 가끔씩 틀어놓고 아니면은 정말 갓생 사는 브이로그 저랑 전공이 같으신 분들이나 뭐 부다이쪼 이런 분들은 조속가 브이로그를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과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네. 네 저희 과가 그렇게 흔한 과는 아닌데 꽤 구독자도 되시고 반응도 좋은 것 같아서 가끔씩 챙겨보고 있습니다. 과 그걸 찾아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게요. 아 그래요? 저희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자극을 받는 용도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콘텐츠가 조금 웃겨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찍으시냐면 그러니까 일상 브이로그도 찍으시는데 그 사이에서 무슨 전공자가 미술 수행 평가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찍으시고 그래서 제법 웃깁니다. 그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콘텐츠. 네네네. 그럼 혹시 샤샤님은 이제 어떤 유튜버? 저는 사실 즐겨보시는? 브이로그를 찾아서 이걸 구독을 한 게 아니라 음. 어떤 MCN 채널이 있었거든요. 리프레스라는 이걸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채널에 소속된 그 스트리머들이 하는 그 일상 브이로그들 채널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 날 때 좀 예능식으로 좀 소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가요이 키우기라고 아세요? 저 그건 알아요. 가요 키우긴 유명한가 알아요. 봐요. 그분이 차 리뷰하시는 분이죠. 아, 차 리뷰를 가장 한 브이로그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저 친구들한테는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 이게 알고리즘에 뜨더니 계속 맞아요. 뜨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꽁냥꽁냥한 걸 보기는 싫지만 사투리 보는 맛을 보고 있는 그런 맞아요. 브이로그입니다. 맞아요. 가요 키우기를 저도 그 알고리즘을 떠서 처음 봤었는데 보는데 괜히 이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진다거나 그런 거죠. 부럽다 뭐 저는 이런 지금 거죠.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표정인데요. 그렇군요. 잘 보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커플 브이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아. 예, 연애하는 거를 주로 올리시는 분인데 어려울 때 분들은- 보면 네. 상당히 킹 받아요. 예, 댓글 아.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계신 네,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그냥 주변에 과 후배도 그렇고 그냥 지인의 지인처럼 아는 사람들이 브이로그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가끔가다 자주는 못 보겠더라고요 이분들. 그렇죠. 저도 주변에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출연하고 옆에서 V 한번 지나가고. 지인 혹시 그럼 아는 유튜버라든가 혹시 있을까요? 브이로그? 아, 근데 저도 이걸 보긴 봐요. 이제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제 하하하라는 동물 유튜버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고양이? 네, 아시죠. 아. 그래서 이제 양식장 주변에서 서식하는 이제 길 고양이들이랑 공존하는 일상을 주로 올리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자기의 정보를 이제 노출을 안 하세요. 그래서 되게 연출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뭔가 현생에 지쳤을 때 보면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동물 유튜버들도 그 중에서도 고양이 유튜브가 네. 굉장히 많고 인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동물 유튜버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딱 이분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유튜버는 연출된 내용이 좀 많다고 느껴져서 네, 저는 이분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방금 찾아서 구독했어요.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애가 좀 똘똘하게 생겼네요, 애들이.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챙겨보는 유튜버 분들도 계신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을까요? 고양이 영상 중에 아 근데 이게 고양이 영상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항상 귀엽다. 네, 항상 귀엽다. 이제 그 채널 그 영상 중에 삼색이 때문에 낚시를 못 하겠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낚시를 못 하겠다요? 네, 이게 그냥 자기가 나와서 낚시를 하는데 그냥 옆에서 고양이가 방해하고 그냥 낚시 후에 뭐 애들 물고기 잡아서 주고 이런 거 담은 영상인데 이제 아무래도 특성상 연출이나 광고가 없어서 되게 편안하고요. 이제 그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느긋한 분위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 말소리가 없어요. 그게 되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어요. 맞아. 그 말소리 없는 거를 의외로 선호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뭔가 사람이 찍는 브이로그여도 그냥 자막으로 다 때우는 식의 그런 브이로그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계속 영업을 당하고 있다 저는. 네. 지속적인 영업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이는 혹시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나요? 저는 그 아까 토모토를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원래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분들이 아무래도 한일 커플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다가 그
한 1년 만에 만났나? 그런 상봉하는 영상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게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정말 그거 조회수 정말 많이 넣고 알고리즘도 자주 뜨고 사람들 반응 친구들 단톡방에서도 그거 봤냐고 자기가 울었다면서 진짜 감동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그 브이로그에서 그런 연애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까지 보고 그리고 만나는 것까지 저희가 보는 게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통해 알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공감. 그런 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 일본 분이신 네, 거 맞죠? 맞아요. 남자분이 오해를 하시는 만나면서 눈물 네. 흘리는 거를 본 적이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 브이로그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행 블로그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브이로그 맞지 않나요? 맞죠? 맞죠. 여행 맞죠. 여행 유튜버 중에 빠니보틀이라고 이제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이집트에서 잡상인 쫓아내는 영상이 있어요. 그렇군요. 소개해 주세요. 네. 왜 인상이 남았죠? 맞아요. 그게 인상 깊은 게 왜 이집트면은 이제 언어도 전혀 안 통하고 네. 그런데 이분 유튜버가 좀 기가 세신 분이에요. 어. 캐릭터가 강하신 분인데 어. 잡상이 자꾸 붙으니까 처음에는 안 산다 이렇게 갔는데 계속 달라붙으니까 미친 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막 빨라라 이러면서 아, 신내림 받는 가라고 사람처럼. 네, 가라고 와 그렇게 하는데 강하다 사람.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잡상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이 사람 더 지켜볼만 하겠다.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이 사람 재밌겠다. 지켜볼만 하겠다. 그만하겠다. 보통 임팩트를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아 그렇죠. 임팩트 강한 거였군요. 네.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렇게 잡상인을 쫓아내는 게 아마 좀 당한 게 많았었나 봐요. 잡상인한테 제가. 이제 여행 갈 때 이제 가면은 만나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좀 나이스하게 하겠습니다. 빨래래 아, 나이스하게? 빨래를 그렇게 못하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일본 가면 스미마셍 이러면서 가지 않을까. 안 떠날 것 같은데. 퇴치가 안 되지 않아? 퇴치가 안 나이스 될 것 했는데 안 같은데. 가. 그러면은 그럼 옆에서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를 본 의미가 없지 않나요, 사실? 근데 제가 여행 블로그를 그 장면을 본 게 잡상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그쵸, 그 학습 목적이 영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려고 본 건 아니니까. 그렇네요. 네, 인간이 아닌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브이로그가 대세가 된 지는 좀 오래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쯤부터 브이로그 컨텐츠가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 분들이 생각하는 브이로그 유행의 시작은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너무 옛날이지 않나요, 다들? 저도 그쵸. 그 2017년 그쯤이면은 사실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할 때는 아니어서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떠올려 보면은 저는 그거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무슨 유명한 입시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대학과 연결해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분들이 막 학교 생활, 대학 생활 브이로그 이런 거를 맞아.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걸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18년? 네네. 그 정도의 와 대학 생활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맞아. 저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 대학교 와서 유튜브를 거의 좀 눈뜨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브이로그가 뭐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사실 저는 찾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부터 밝히자면 이거 논문이거든요. 오. 그리고 저희 과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들인데 전문적이야. 2011년에 출판된 그런 브이로그를 다룬 네.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때의 브이로그는 한창 유튜브가 크고 있을 때 성장을 하고 있던 그런 컨텐츠인데 이게 뭐 거기서 말하길 이제 전문 편집자와 뭐 기획자 없이도 일단 할 수 있어서 모두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뭔가 일상을 편집해서 보여준다라기보다 그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장해 둔다라는 식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때는. 일기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국의 요즘 감성 브이로그 이런 거 보면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렇지만 그렇죠. 그 이전의 브이로그들은 그냥 사람이 패널 하나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거의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17년대부터 바뀌었겠죠, 그렇게. 그럼 말씀하신 예시가 이제 뭐
저희가 흔히 보는 브이로그는 내가 어딜 갔으면 간 장소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건데 그 논문에서 언급한 그 초기는 그냥 딱 셀카 모드를 뭐 그렇죠. 해놓고 내가 인터뷰를 나 스스로 하듯이 맞아요. 일기를 딱 남기는 그런 그렇게 느낌으로. 독백하는 느낌으로 한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오래된 논문이더라고요. 이걸 오. 다룬. 그건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역시 교수님들은 빨라요. 어떻게 연구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저는 사실 기억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때 고1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래 그 주변 친구들 몇몇이 이제 뭐 어디 대학생 브이로그 이런 거는 봤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약간 브이로그의 매력을 잘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서 사실 그걸 왜 보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아주 그냥 자기가 밥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의 매력은 잘 모르겠어요. 오. 그거 있는 거 아세요? 팬 브이로그? 팬이요? 아, 네. 뭔지 알아. 아이돌 팬 브이로그 막 그 NCT 팬들 시즌이라 그러잖아요. 막 시즌이 브이로그 혹은 뭐 몬스타엑스 좋아하는 사람들 몸베베 브이로그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완전 뭘 처음 다뤄요? 듣는. 그러니까 뭘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이제 앨범 안에 포토카드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네. 되게 그 잘하네요. 앨범을 엄청 사가지고 네. 포토카드 그거를 막 뽑고 막 어디 가서 영통 팬사인회나 이런 거 하고 그런 걸 찍어서 올리는 아. 거예요. 덕질하는 기록들을 네네네, 담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이돌도 찾아봐요. 네? 네, 그 아이돌들 찾아봐서 아 우리 팬들 이렇게 노네 이런 말을 브이라이브에서 한 영상도 있고 그리고 팬들끼리 만나서 또 친목도 하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친목한 거를 찍어 올리면은 그거를 아이돌이 뭐 찾아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새 소통을 그런 식으로도 이제 팬이랑.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 약간 부끄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내가 올린 영상에 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와서 댓글을 만약에 달아줬다. 그럼 뭐 성덕. 와. 그렇죠. 기분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럼 이제 브이로그 할 만 나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구나.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팬 브이로그는. 요새 생긴 거 4세대 아이돌 장에서 생긴 것 같더라고요. 역시 4세대. 제가 몇 세대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네. 신기한 얘기 들어봤고요. 단어가 좀 그랬나요?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브이로그 컨텐츠가 시작된 게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17년도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가 유튜브랑 같이 뜨던 게 뭐였냐면 저희 사이에 피키캐스트라고 그 약간 기억나시죠? 아마 네. 한번 바짝 떴다가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많아요. MCN이라든가 진짜 오랜만이다.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컨텐츠 사업의 약간 시초죠. 그렇죠. 거의 스타트업인데 거기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냈죠. 뭐 리뷰라든가 네네 맞아요. 그런 게 거기서 출발이 된다고 기억나는데 거기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린 거를 처음 봤어요. 그게 그분들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들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포스팅을 하는 주기적으로 네. 그런 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사람에 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에디터라고 거기서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은 뭐 이제 뭔가 좀 비교 체험을 하는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착용해 보기, 뭐 만보면 만보 하루에 꼭 걷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류의 브이로그를 본 게 저는 처음이었고 아마 다른 것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때 유튜브랑 피키캐스트가 좀 저는 투탑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밀렸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브이로그라는 양식이 한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키캐스트 진짜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요즘 깜짝 놀랐어요. 살아 계시나요? 만화도 보고 그랬는데. 맞아요. 처음 봤어요. 전 이것도. 진짜요? 진짜요? 방금 찾아보고 있는데. 근데 아마 진짜 그게 딱 16년, 17년도에 완전 반짝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추억을 또 상기를 해봤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제 브이로그 유행이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컨텐츠의 한 형태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이런 꾸준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걸 딱 그냥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자연스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걸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 회차가 블로그였잖아요. 네. 블로그랑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글이라는 거는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뭔가 정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상을 그냥 영상으로 찍는 것, 물론 편집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겠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무슨 일정을 소화하고 이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 형식도 좀 덜 정제된 형식이고, 그래서 대화나 그런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들이 보기 편하지 않나. 뭔가 엄청 내가 이 글을 읽고 분석하고 이해를 하려는 그게 아니라 그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자연스럽게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포맷 이어서 그게 음.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다. 그죠? 말투가 그렇게 막 딱딱하게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그렇죠. 맞죠. 블로그 쓰듯이 브이로그를 찍으면 아무도 안 보겠죠. 샤샤의 블로그는 정리돼 있나 봐요. 나 궁금하다. 아하. 정제되고 네 정제된. 그렇죠. 아무래도. 저 샤샤 블로그 글 보면 가끔 이해 못할 때가 제가 문해력이 좀 낮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꾸준히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뭐냐면 저는 브이로그가 그렇게 자연스러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상 유튜버들 보면 항상 그 깨끗이 정리된 그 호텔 이불 아시죠? 꼭 엄청 하얀색이야. 내 관리 안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아침에 세안하면은 그 호텔 수건 아시죠? 네. 막 하얀 거. 근데 우리 집에 가면은 그 호텔 수건 아니라 수건에 막 몇 년도 막 행사 뭐 이런 맞아요. 거 적혀 있지 경축, 않나요? 결혼식, 네. 돌잔치. 네, 뭐 어디 행사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자연스러움 잘 모르겠고 저는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삶의 일부를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외국 여행 브이로그 같은 것도 지금 사람들이 외국에 못 나가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걸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지하고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간접 경험으로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그냥 궁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입사 브이로그, 퇴사 브이로그 이런 거는 정말 지인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음.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더 핫해진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아무래도 사람들 간의 소통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하고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뭐 체험을 뭐 새로 내가 못 해본 경험을 체험을 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본다. 뭐 그다음에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꾸준히 인기를 끌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브이로그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도 뭔가 나랑 크게 다르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네요.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 오히려 좀 위로를 받는다?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뭔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데 나랑 비슷하고, 그러면은 뭔가 본인이 만약에 좀 사는데 좀 각박해가지고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걸 보면은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것도 그런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질문을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브이로그로 머릿속이 가득 찬 기분인데, 다른 분들 말씀까지 듣고 나니 이제 브이로그 유행의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모두의 생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해. 모두의 생각 모두해. 앞서서 패널 분들이 브이로그를 왜 보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브이로그를 찍던 유튜버가 유명해지면 광고를 받기도 하고 역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저는 가끔 이분들은 일반인인지 연예인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일상 브이로그와 관련된 이런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이번 모두의 생각 시간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준비를 해봤는데 상황 설명을 들으시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편하게 다른 대학생분들의 의견을 덧붙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입니다. 최근에 11세 북한 키즈 유튜버가 나왔는데 북한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이제 세리 볼라인 송아 브이로그 채널인데요.
주로 영어로 이제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데 이 송아라는 유튜버를 일상 유튜버로 볼 수 있을까요? 저 영상은 다 보셨죠? 확인을. 네. 네. 어떠세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충격 먹었어요. 저 약간 섬찟했어요. 맞아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진짜. 네. 11살 아이인데 네. 저렇게 저는 굉장히 인위적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네. 네. 오. 이게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어떤 류로 영상이 찍혔냐면은 이제 여자 아이가 영어를 쓰면서 하는데 완전 딱 직각으로 차렷져서 딱 하고 완전 유창한 영어로 구사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도 물론 보여주고 막 집에서도 자기 집에서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뭔가 너무 정제돼 있는 느낌? 맞아요, 브이로그가 맞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 뭐가 진짜 누가 시키고 앞에 대본이 있어서 맞아. 뭔가 뉴스를 진행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브이로그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대화할 때 톤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채널에서는 되게 우리가 그 초딩 때 영어 발표할 때 대본 써놓고 외워서 발표할 때 딱 그 느낌이 나요. 맞아요. 저는 네, 브이로그보다는 홍보 유튜브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본인의 북한의 송화를 찍는 것보다는 송화가 있는 북한을 찍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샤샤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친구들한테도 보내봤거든요. 네네. 애들 반응이 어땠냐면 저는 제 친구들이 거의 다 남자애들이니까 이제 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하는 홍보 영상의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그러네. 자 여기 장병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자 애들 잘 지내고 있죠라고 찍어서 보내주는 거랑 이 친구가 이렇게 그냥 일상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는 시도를 했던 영상이랑 다를 게 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뭔가 이미 일상을 전달하는 목적은 사라진 지 오래고 다른 외부의 목적이 있는 느낌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또 저는 그냥 뭔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사나이 다들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맞죠. 이걸 보고 예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군대에서 이게 100%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럼 하면 안 되는 되죠. 것처럼 네네. 그렇죠. 이것도 이 채널도 북한 사회에서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괜찮아도 이게 북한의 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브이로그라고 붙인다고 다 브이로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영화 중에서도 뭐 제목이 브이로그면서 영화 찍은 그런 재밌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네, 유튜브에 있는데 네, 이옥섭 구교환 감독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 제목이 영화 감독 브이로그인데 절대 브이로그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연출하신 영화시거든요. 근데 제목은 정말 영화 감독 브이로그 이러면서 키워드를 막 달아두셨는데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 절대 브이로그 아니고 그냥 정말 잘 만든 영화인, 정말 재치 있게 만든 영화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게 질문의 의도가 이제 어떤 출연자가 자신이 그 편집에 대한 권한, 그러니까 편집이 아니죠, 기획에 대한 권한이 없을 때 이거를 일상 브이로그라고 할 수 있냐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자신이 기획을 할 수 없고 솔직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건 애초부터 자신의 일상이 아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브이로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기획된 상황을 만들어서 그냥 짜여진 거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 제가 어제 친구들한테 저녁을 먹으면서 이걸 물어봤어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야 그럼 이게 그 피식 대학에서 하는 한사람 사나케랑 뭐가 다르냐. 이미 짜여진 상황에 캐릭터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본인이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꽁트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이게 브이로그를 할 수 맞잖아요. 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도 맞다. 근데 저희 이제 많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송아라는 북한 유튜버는 다들 이제 브이로그로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아무래도 지금 브이로그가 너무 그러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는 느낌? 뭔가 이렇게 하면 브이로그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걸 차용한 선전물이지 않나. 그저 선전물. 네. 그냥 형식만 갖췄다. 네, 형식을 느낌. 갖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편집자를 따로 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는 출연만 하고 편집은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일상 유튜버일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책을 좀 찾아보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획하는 걸 좀 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뭐 책 만드는 것도 찾아보고 방송 만드는 것도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책이 있었냐면 에세이 만드는 법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편집자를 다룬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그 에세이라는 게 어쨌든 개인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개인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쓰는 블로그나 일기랑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 편집자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교열하고 윤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팔 것이냐 이런 좀 사업적인 면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에세이라는 책으로서 기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브이로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폰 하나 켜두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브이로그가 맞지만 여기에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이 내용은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내용을 짜집게 하면 좀 더 그럴듯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교열하고 또 뭐 자막을 다는 식으로 좀 더 매끄럽게 들리고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 이거는 이미 개인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사업의 영역이 된 게 아닌가. 이게 과연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래요? 저랑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좋아요, 왜냐면 좋아요. 사샤는 어허. 약간 그게 일상 유튜버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저는 만약 그러니까 타인의 영역이 들어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쨌든 자신의 의견이나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타인의 그 의견이 좀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어떤 기획하는 의도가 표현이 된다면 여전히 일상 유튜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뭔가 싸우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상관없어요. 한데 아니, 원래 그러면 그런 뭐 어때요? 네. 그럼요. 저희도 뭔가 저희도 콘텐츠를 기획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개인의 의견이 반영돼서 뭔가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획팀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내가 이런 기획안을 가져왔어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코너에 뭐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걸 공동의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출연하는 패널들은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자신이 뭐 경험한 거 아니면 자신이 가져온 기획안을 그대로 읽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브이로그도 뭔가 그 기획하는 과정 아니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합의가 있었다. 이거는 그냥 공동의 창작물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온전히 한 명이 리드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그 운전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인 만큼 그건 절대로 단 한 사람의 일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뭔가 있네요. 약간의 그런 아니면 그 사단 방송에서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뭐 나영석 사단 이런 것처럼 뭔가 한 명이 주도를 해서 내 자신의 일상을 공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간 거죠. 그런 방송에서도. 저는 비슷한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 게 저는 그 감독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말을 감독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거를 편집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시 재편집을 싹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걸 처음에 기획한 사람이 이렇게 편집해주세요. 여기 조금 더 길게 늘려주세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지휘하는 총괄 감독 그러니까 채널의 주인이겠죠. 네. 그 주인이 그 채널을 얼마나 손에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하는 사람이 그거를 쥐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 사람의 일상 유튜브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출연하는 사람이 편집하는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요구에 맞춰서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저는 일상 유튜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촬영 감독 따로 있고 배우 따로 있고 맞아요. 편집 감독 따로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 감독의 작품, 총괄 감독의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뭔가 브이로그라는 영상을 사람 몸이라고 쳤을 때 이제 그런 거죠. 편집자가 정말 손의 역할만 한다면 아 맞죠, 맞죠. 손의 역할만 한다면은 그거는 일상 브이로그로 네, 봐도 네. 되겠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인 맞아요. 거죠. 하지만 편집자가 모든 권한이 다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건 더 이상 이제 일상 유튜버라고 볼 수 없다. 공동의 작품이다. 네. 그래서 편집자 생각하니까 이것도 약간 딴소리긴 한데 네네. 그런 스트리머들 채널에서는 따로 그 하이라이트 편집을 편집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네. 아니라면 이것도 나름 일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냥. 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스트리머 분들도 그 본인이 만약 게임 스트리머예요. 그러면 이 게임에 대해서는 이 장면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편집해달라고 골라준대요. 웬만하면은. 왜냐면은 만약에 스트리머 보통 방송하면 7, 8시간을 하는데 그거를 주구장창 상주하면서 편집자가
이게 편집점을 어. 골라내기 힘들어가지고 최소한의 이 부분을 살려라, 이 부분을 하라, 그 정도는 이제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게 바꾸거나 리터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이제 편집자의 역량인 거죠. 오, 생각보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갈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다음 주제까지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일상 브이로거가 촬영 공간과 휴식하는 집을 분리한다면 그 유튜버는 일상 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유튜버를 일상 블로거라고 해서 일하는 모습, 뭐 내 원래 평소 모습을 찍는데 그게 내 집이 아니라 사무실, 스튜디오. 작업 공간이 따로, 스튜디오 따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일상 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그러니까 촬영 공간과 휴식하는 집을 분리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촬영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저기 음. 정말 자기가 뭐 가서 알바하는 곳, 일하는 곳 이런 데면은 일상 유튜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그 촬영 공간이 진짜 완벽하게 연출된 공간이다. 내가 뭐 따로 거기서 그냥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인데 집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좀 연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미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저희가 기획팀에서 이거 대본을 쓸 때 어떤 느낌으로 썼냐면 네네. 분명히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인데 그 개중에는 그 집을 아예 따로 지어가지고 방송으로 촬영할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꾸며놓고 내가 거기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와. 찍는 브이로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사실 염두에 둔 질문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상 유튜버 아니에요. 아니죠. 저도 그거는 연예인이지. 그냥 스튜디오에서 하는 연말이. 배우랑 뭐가 달라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뭔가 거짓된 모습은 일상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질문 의도를 들으니까 갑자기 확 뭐가 바뀌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듣고 일상이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날마다 반복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우리 삶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전적 의미에도 비춰봤을 때 일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텍스트만 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아주 길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보내줘가지고 그대로 읽어보자면 이 친구는 우선 일상 유튜브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참고로 영상을 하는 친구라서 영화 영상을 하는 친구라서 감안하고 말하자면 먼저 일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대요. 이거 미대생 특이죠. 일단 단어 정의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사전에서는 그냥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래. 휴식하는 공간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하루 종일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외의 촬영 공간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긴 할 거니까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의 루틴을 보여줄 있으니 촬영을 할 거니까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영상물 자체가 선택에 의해서 편집된 상황이라서 실제하는 모든 걸 보여주진 않잖아. 심지어 다큐멘터리나 초기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우 그냥 집 안에 휴식 공간을 선택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에서는 따로 집을 만들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놓쳤는데 맞아요. 스튜디오 자체도 일상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 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이 텍스트만 보고 아마 전달을 했으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일상의 범주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계속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이해가 그렇네요. 되네요. 어디까지 일상으로 볼 수 있을지 점점 질문이 심오해지고 있는데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어지러운데. 그렇네요. 아무튼 그래서 촬영 공간과 휴식하는 집을 분리한다면은 그 유튜버는 일상 유튜버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될까요, PD님? 아니면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한마디를 더 못하고 싶긴 한데 보태세요. 저는 일상이라는 게 네.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날마다 반복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일상 브이로그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는 비교적 덜 꾸며지고 덜 연출된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반대 사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억지긴 한데 재택근무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만약 재택근무는 일상의 공간에서 근무 현장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네. 이 근무 시간에 뭐 카페를 가서 친구를 만나면서 회의를 한다. 이거는 회사에 대한 기만이잖아요. 근데 일상 브이로그 자체도 분명히 일상의 영역이어야 될 걸 근무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거는 아까 회사를 기만한 것처럼 시청자들을 기만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상의 영역에 업무의 영역을 끌어들였다. 네. 잠시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잠시만요. 어려운데? 뭔가 그냥 평소 내가 일하는 모습을
일하는 모습 자체는 일상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네, 건가요? 네. 아, 저희 다 이걸로 하나씩 에세이 써서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 1시가 다 돼가지만 제 뇌는 아직 깨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의 범위까지 샤샤의 의견을 들어봤고 네. 샤샤의 의견은 이제 뭐 일상의 범주 안에 업무의 범주로 들어오는 순간 일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없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혹시 제대로 이해를 하신 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 니로가 급합니다. 누가 이해시켜 주세요. 댓글로 샤샤와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네, 재밌겠는데요. 한번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권한으로.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일상 브이로그로 봐야 할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일상 유튜버의 조건을 그럼 빠르게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첫 번째, 편집자는 있어도 된다 없다에는 있어도 되지만 권한의 권한. 영역이다. 권한. 네. 정말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는 내가 꼭 찍어야 되는 공간이 내가 정말로 뭐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된다. 뭐 돈을 주고 임대를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꼭. 임대는 조금 좀 넘어갔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아니면은 평소 사이클에 맞춰진 공간? 그러니까 자주 가는 촬영을 공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되는 공간.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그날만 간 공간은 안 된다. 촬영만을 위한 공간은 안 된다. 저는 안 돼. 저는 그날만을 그러니까 일회성 공간 안 된다. 일회성 공간 안 된다. 뭐 여행 갔다 이건 상관없는데 정말 촬영만을 위해 일회성 공간은 조금 그러니까 평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회성 공간을 썼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행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여행은 원래 뭐 한번 하는 여행은 거니까요. 가고 네. 싶어서 가는 축제, 거지. 그죠. 브이로그를 만들어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했으면 세 번째 연출. 어허. 뭔가 상황을 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던져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동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탈출 브이로그 이런 거. 컨트 아닌가요 그거? 그러면 그건 연출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 조건에 따르면 1번의 송아 유튜버는 일상 유튜버가 아니다. 아니다. 2번의 질문 유튜버 그러니까 편집자로 따로 구한 유튜버는 이제 편집자가 정말 편집만 하면 뭐 의견을 전혀 내지 않으면 일상 유튜버다. 오케이. 다 동의하는 거고. 네네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기만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유튜버는 일상 유튜버가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어렵다. 어려워요. 되게 철학적이네. 네. 근데 글 한 편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대본 구미가 쓴 거죠? 네. 구미가 의도한 대로 저희가 얘기를 했기를 바랍니다. 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했던 정말로 애매했던 상황을 같이 얘기해 보면서 일상 브이로그가 뭔지 브이로그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를 조금이나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만 특별하게 유튜버처럼 녹음을 마무리를 해볼까요? 합시다. 와, 저 이거 방금 봤어요 내부. 제가 선창하는 건가요? 선창해주세요. 당신들의 금공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벌써 유튜버스럽게 마무리를 하면서 녹음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이 브이로그를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구미가 의도한 대로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논의가 깊어질 줄 몰랐고요. 생각보다 생각해볼 지점이 많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단어를 정의부터 시작해야 네. 되는 그런 회차였던 것 같아서 일상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아직 맞아요. 그게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처음 딱 대본을 받았을 땐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오늘도. 네. 뭐 몇 장 될 것 같은 글로 쓰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싱크대에 녹음을 처음 나와서 그래서 싱크대 이런 분위기군요. 시즌이 끝나가는데 교양이 있어요. 교양이 있어요. 제가 다른 데만 다녔네. 심지어 제가 싱크대 썸네일인데 심지어 오늘이 정규 회차 마지막이에요. 와. 21화. 그러네. 와 그러게요. 다음 회차가 바로 에필로그죠. 다음 주 어, 그죠? 야. 다음 주 다 모이죠 저희. 네. 에필로그 홍보 한 번만 하실까요? 홍보할 게 있나요? 다들 당금을 들으셨으면 에필로그까지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화려한 마무리를 한번 가보자고. 또 저희의 케미가 보이는 그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 그때 또 동시 녹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10명이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5대5로 찢어지지만
동시녹음 최초 동시녹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 저도 샤샤랑 비슷하게 가볍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나 브이로그 얘기하면서 하고 내가 보는 유튜버 얘기하고 그러면 재밌겠다 하고 왔는데 싱크대였다. 싱크대였다. 역시 싱크대였다.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싱크대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들의 소감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시즌 6 말씀드렸던 에필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상을 통해 스스로의 일상을 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자극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브이로그를 소비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타인의 삶을 살 수 없기에 브이로그를 보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브이로그를 편집과 연출이 가미된 그런 콘텐츠로 봐야 할지 과장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봐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브이로그 이후에는 어떤 형태의 일상 기록이 유행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구미, DJ의 니로, 패널의 샤샤. 지지 준이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